도중에 당황한 제작진은 카메라를 곧바로 객석으로 돌렸는데요. 객석의 관중 또한 당황해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작진 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갑자기 엉덩이까지 바지를 내리길래요. 저는 그냥 퍼포먼스가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벗고서 뒤로 돌아서 난동 피기 시작해서 저희들 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요 노래하다가요 노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뛰다가요 막 카메라 한번 발로 찬 다음에 갑자기 막 옷 벗고요 다 또 계속 옷 다 벗은 상태에서 계속 뛰었어요. 아, 그러면 성기 노출까지 전부 다? 네. 네, 방송이 끝나자마자 경찰서로 연행된 이 멤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아니, 괜찮아요. 이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물어봤는데요. 두 사람이 오늘 방송사고를 일으킨 member 2명입니다. 그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게 공중파에서 전국의 방송국 생방송인데. 아, 잠깐만. 소주가 심정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 인디어 마이크. 이들은 공인으로서의 의도를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팬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우 뭐야. 예? 저쪽으로 갈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경이 어떠세요? 간단하게. 그 옆에 분 같이 출연하셨죠? 네? 오늘이요. 그래도 시청자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은 동료로서. 네? 모자 가리신 분이요. 네, 과연 이들이 공연을 벌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이 담당 PD와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담당 PD로서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리허설 하면서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까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럭스란 팀은 이제 기존의 그 방송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수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언더 팀들의 인디 밴드들을 저희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코너 정도는 시민단체나 다른 어떤 외부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한 팀 정도는 매주 한 팀씩 공중파의 기존에 방송이 안 됐던 팀들을 소개하자는 코너를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그러니까 한 10여 회 가까이 오도록 이제 쭉 이어오던 코너였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진짜 유감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렇다면 럭스의 멤버들을 우리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럭스랑은 다른 밴드예요. 다른 밴드인데 그냥 같이 응원을 왔었을 뿐인데. 네. 저쪽 밴드 이름 뭐예요? 카우치라는 밴드예요. 그 인테리어 회사에 용접하시는 되게 건장한 한국의 일꾼이십니다. 두 분 다 교수인가요? 저 옆에 분은 이제 군대 앞두고 특전사 지원하려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근데. 원래 다른 데서 공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나요? 옷을 벗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홍대 클럽에서 공연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공연을 하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설마 공중파에서까지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형은 공중파라는 거 몰랐고요. 제가 전달을 제대로 안 했고 제대로 전달도 못 받았고 그냥 재밌게 가서 재밌게 하자 그런 거였는데 좀 신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나게. 공연을 할 때마다 다른 데서는 옷을 벗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클럽 이런 데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다 보면 맥주병도 빼고 기타도 부시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공중파가 아니라고 몰랐다는 거 얘기가 안 되는데. 저 형은 이 프로에 대해 아예 모르거든요. 저도 아니 방송국에 들어와서 찍었는데 공중파인지 몰랐다는 거 얘기가 안 되는데. 그 생방송. 네. 생방송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네. 리허설인 줄 알았다? 네.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로. 그래도.
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를 일으켰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방송에 안 나올게요. 예. 한가한 주말 오후에 벌어진 최대 방송 사고, 여하튼 조속한 마무리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 보신 대로 방학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었던 녹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기자? 그렇습니다. 주말 오후였고요. 네. 또 학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네.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무분별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유시안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 심경 고백을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듀크의 김지훈 씨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간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보석으로 풀려난 개그맨 권영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심경을 저희 연예가 중계에 털어놓았습니다. 두 가지 소식 지금부터 차례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소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경찰에 대한 강압사 여부는 밝혀져야 되고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하고 밝히고 싶더라고요. 네, 성폭행 혐의 개그맨 권영찬 씨가 조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사 중 보석으로 풀려난 권영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는데요. 권영찬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인권 침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해당자에 대해서 저희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겁니다. 네, 권영찬 씨는 지난 6월 16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7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석돼서 가족 보고 또 오늘 이제 인권위원회 가서 제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힘들고 착잡해요. 네. 제일 첫 번째는 담당 형사분이 진단 키트는 지금 당신의 정액에서부터 시작해서 DNA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로 넘겨줄 테니까 빨리 자백해라. 이거를 보니까 성진단 키트라는 건 애초에 없었고요. 그리고 담당 의사분도 의사로서 그런 소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아닌 그 허위 증거를 갖다 놓고 인정해라. 그러면은 언론에 유포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마약 검사 이제 담당 형사분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강제적인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순수히 마약 검사를 첫 번째 받았고 또 중간에 수사를 받다가 아무 내용도 안 나오니까 당신이 두발량을 조금 채취해서 또 소변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마약 검사가 안 된 것 같아 해서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채취하고 싶다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해라. 그 당시에 여자 경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뒤에 돌아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제 권리를 주장할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권영찬 씨는 주거 부정을 이유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그리고 꼭 끝까지 손을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찰에 대한 강압사 여부는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방송을 좀 오래 못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